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총 배점이 이제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이제 5문제가 나왔어요.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엑셀을 켜서 이제 계산 작업으로 왔더니 지금 저 이렇게 이제 표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계열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표 1에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 중에서 우리 A열에 보니까 이제 계열하고 자연이다, 인문이다 이런 것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이 계열이 인문인 그 학생들의 우리 영어 점수의 이제 평균을 C의 12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 계열이 이제 인문인 그 학생들의 영어 점수에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를 보니까 dcount a라는 그 함수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평균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daverage 그 함수가 없죠. 그러면 문제에서 dcount a, dsum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요때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을 시험 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세 과목을 내가 시험 봤는데 그 세 과목에 대해서 내가 평균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세 과목에 우리가 합계를 먼저 구한 다음에 세 과목을 시험 봤으니까 이제 3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과목을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그때 이제 합계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이제 계산을 하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하고 d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한 다음에 서로 이제 나눠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dcount a다, dsum이다 이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보게 되면 dcount라는 그 함수도 있고요. dmax다, dmin이다, 우리 daverage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D라는 그 글자로 다 시작을 하는데 이런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죠.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할 그 열이요. 그 열에 그 열 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문제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할 거 그거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조건은 B의 11에서 12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이제 직접 이곳에다가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제목은 계열이니까 여기다 이제 계열 이렇게 이제 써주고 계열 중에서 어떤 걸 찾을 거예요? 우리 이제 인문을 이제 찾을 거죠. 해서 계열이 인문이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때 우리는 영어 점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일단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때 영어 점수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우리가 D의 2번 셀, 요 셀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전체 영역을 범위로 지정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이제 계열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학번이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는 우리 국어 점수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우리 영어 점수가 들어있다고요. 해서 우리 열 번호를 4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d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영어 점수의 합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dsum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우리 데이터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영어 점수의 이제 합을 구할 건데 이 영어 점수는 내가 범위를 이만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네 번째 열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4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조건이요. 조건은 지금 이곳에다가 만들어 놨죠. 해서 요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dsum 요거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270 하고 나왔죠. 그때 우리 인문인 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3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점수를 보니까 지금 좀 점수가 92점, 83점, 95점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점수를 싹 다 더하면 270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을 이제 다 구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개수를 구해서 서로 이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썼던 dsum이라는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는 컨트롤 C 우리 복사 좀 해 놓을게요. 어차피 내가 dCountA가 됐든 dsum이라는 함수가 됐든 어차피 우리는 범위가 됐든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우리가 써줄 수 있죠. 그리고 이 열 번호도 우리가 이 영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가지고 우리 dCountA 개수를 세워달라 그렇게도 해줄 수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dsum이라고 여기다 쓴 거 요거 이제 싹 다 복사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수 이름만 제가 dCountA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게요.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나서 그냥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총 요 데이터 중에서 우리 인문의 개수가 총 3개가 있는 거 맞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dCountA요. 여기에는 지금 CountA라는 그 글씨가 붙었기 때문에 개수를 셀 때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개수를 다 세줍니다. 해서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개수를 다 세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열을 잡을 때 지금은 이제 4라고 썼지만 여기다가 이제 내가 1이라고 써도 돼요. 해서 계열을 봐도 비어있는 그 데이터가 없죠. 학번을 봐도 비어있는 데이터가 없고요. 국어 점수를 봐도 비어있는 데이터가 없고 영어 점수를 봐도 이제 비어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열 번호를 쓸 때 여기다가 1이라고 써도 되고요. 2라고 써도 되고 3이라고 써도 되고 4라고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dCountA가 아니라 dCount라는 그 함수가 나왔다. count라는 요 함수는 우리 숫자 셀이 이제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워주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계산열로 1이나 2를 써주면 안 돼요. 첫 번째 열이나 두 번째 열에는 문자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dCount 그렇게만 이제 써주면 계산열로 이제 1이나 2를 썼을 때 결값이 이제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dCount라는 그 함수를 썼을 때는 지금처럼 국어에 그리고 영어에 이렇게 이제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3, 4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은 우리가 dCountA라는 그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열, 우리 열 번호를 1열이든 2열이든 3열이든 4열이든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dCount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했으니까 그 앞에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아까 dsum 그거 이제 복사를 해놨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합계 dsum이라는 그 함수를 붙여넣게 해주고 그 뒤에다가 나누기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합계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해서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90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sum으로 우리가 합계를 구해주고 dCountA로 이제 개수를 구해서 이거를 서로 이제 나눠서 우리 평균값을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계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개인 체중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에서 이제 키라는 게 있대요. 키가 지금 우리 H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키가 170 이상 180 미만인 그 사람의 수를 I의 9번 셀 지금 이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쓰는 함수를 보니까 COUNTIF라는 요 함수도 있고요. SUMIF라는 요 함수도 있고 AVERAGEIF라는 요 함수도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알맞은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람 수, 인원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함수 중에서 우리가 COUNT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인원수, 건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SUMIF는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됐고요. AVERAGEIF는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도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170 이상 180 미만인 그 사람의 인원수, 개수를 이제 우리가 i의 9번 셀에다가 구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계산된 그 사람 수 뒤에는 명이라는 그 글자를 포함해서 표시하래요. 우리 표시 얘 보니까 3명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세 명하고 명이라는 글자를 뒤에다 붙여라. 그렇게 나왔는데 요 명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붙여줄 때는 %, 연산자 요걸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명이라는 글자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count if라는 요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의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조건을 딱 하나만 쓸 수 있는 그 함수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70 이상 180 미만 이렇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붙은 거죠. 그러면 170 이상도 만족을 해야 되고 180 미만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하나를 가지고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쓰니까 우리가 170 이상이다. 요게 해당하는 조건을 이제 하나 써서 우리가 count if를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180 미만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조건을 또 써서 count if 두 번 써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170 이상 180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키가 지금처럼 이만큼이 있을 때 그때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해 줄 거냐. 일단은 이 키 중에서 180 미만인 그 사람들의 개수를 먼저 셀 거예요. 그러면 180 미만이다 라고 하게 되면 180 미만인 그 데이터 그러면 지금 165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159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78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62, 177하고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가 요만큼 이렇게 이제 5개가 있겠죠. 그러면 180이다 얘네들은 180 미만이 아니죠. 180 이상인 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제 빠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0 이상인 그 사람들만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요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170 미만인 그 사람들을 이제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170 미만이다. 그럼 165도 이제 빠지겠죠. 159도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2도 이제 빠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요 두 명만 이렇게 이제 살아남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180 미만인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먼저 구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빼긴 빼는데 뭘 빼냐. 170 미만인 그 사람들을 빼달라.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해당하는 그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80 미만이다 라고 하게 되면 180 미만이 지금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이제 빠지겠죠. 180 미만이 아니니까 이 두 명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 데이터가 있을 때 거기서 170 미만인 걸 빼라. 그럼 170 미만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170 이상 180 미만인 그 사람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살아남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세워줄 겁니다. 해서 우리가 count if에서 조건을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count if를 써서 우리가 일단 180 미만인 그 개수를 먼저 세주고 그 개수 나온 거에서 빼라. 뭘 빼냐? 170 미만의 개수를 이제 빼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하고 count if 한번 써보자고요. count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키들 중에서 이 키에서 어떤 데이터 찾아라? 180 미만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5명이 나오죠. 왜?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180 미만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180 이상인 것들은 싹 다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 요 5개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식 뒤에 가서 이제 빼라. 빼긴 빼는데 뭘 빼냐? 우리 count if라고 써주고 지금 키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번에는 어떤 거 구해라? 이번에는 170 미만인 그 데이터들을 구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빼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2명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그 글자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M% 열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명하고 한글로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쓰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두 명 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180 미만인 그 인원수를 먼저 구해주고 거기서 빼라 뭘 빼냐 170 미만인 그 인원수를 빼면 지금 170 이상 180 미만인 그 사람들의 인원수가 나온다고요. 나오면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결과값을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M% 명하고 명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학과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에서 우리 학번이 그랬습니다. 학번이 지금 우리 A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5번째 자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번째 글자가 지금 요 숫자, 요거를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각각의 데이터를 일단은 우리가 이 학번에서 먼저 꺼내와야 됩니다. 그러면 5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5번째 자리에 써있는 이 글자들을 이제 싹 다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그 5번째 자리를 꺼내왔을 때 그게 이제 1이랑 똑같으면 우리 전자과다, 2면 경영과다, 3이면 음악과다, 4면 회계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과에다가 표시해라.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학번에서 5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mid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mid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mid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번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5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달라, 한 개만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하고 이렇게 꺼내왔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요 5번째 글자를 싹 다 이제 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빼온 걸 가지고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4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이 함수를 봤을 때 우리 if라는 함수가 없어요. 그때 if라는 함수 대신에 이제 choose라는 요 함수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choose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choose라는 함수를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써주면 되는데 제가 인수로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써놓고 여기다 이제 A다,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B다,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C다,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D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이렇게 썼을 때 우리 choose라는 거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처럼 여기에 데이터를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게 되면 A가 나올 거고요. 내가 여기다가 이제 2라고 이렇게 이제 인수를 쓰게 되면 B가 나올 거고 3이라고 쓰면 C가 나올 거고 4라고 쓰게 되면 이제 D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인수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에서 그 값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때 지금 여기서 5번째 그 글자가 1이면 이제 전자과다. 2면 이제 경영과다. 3이면 음악과다. 4면 회계과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 썼던 이 식 중에서 A, B, C, D 대신에 우리가 전자과다, 경영과다, 우리 음악과다, 회계과다 요 데이터들을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인수 쓰는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방금 미드 함수를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1 대신에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미드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미드 함수로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는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choose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1이라는 그 숫자 대신에 이제 미드 함수 붙여넣기요. 인수를 우리가 이제 미드 함수 여기서 이제 꺼내온 거 그걸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여기서 미드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가 만약에 1이라면 우리가 전자과다 요거 이제 출력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미드함수를 꺼내온 게 2랑 똑같으면 우리의 경영과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3이랑 똑같다면 이제 우리가 음악가라고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랑 똑같으면 이제 회계가를 이제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식이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줄로 돼 있어서 보기 힘들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누르자고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전작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얘는 아까 1번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작가가 나온 거고, 그 밑에 건 이제 2니까 경영가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우리 전작가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이제 음악가가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우리 경영가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4니까 회계가가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경영가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출력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choose라고 써주고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번에서 5번째 요 글자를 전부 다 꺼내왔습니다. 그 꺼내온 게 1이면 전작가, 2면 경영과, 3이면 음악가, 4면 회계가, 요걸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choo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수학 경진 대회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표 4번에서 점수가 있대요. 점수가 지금 여기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3명은 이제 입상이다. 나머지는 이제 빈 공백으로 결과를 이제 우리 H16번에서 H22번 이 영역에다가 쭉쭉쭉 이제 표시를 해달래요. 그때 이제 if하고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라지라는 함수요. 라지라는 요 함수는 우리 라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다가 번째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번째로 1이라고 쓰게 되면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라지 큰 값을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 되고, 내가 2라고 쓰게 되면 이 범위에서 라지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달라. 3이라고 쓰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세요. 그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 함수를 쓰면 되고, 그리고 if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점수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그 데이터를 먼저 추출을 해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라.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다. 그 얘기는 점수가 이제 1등으로 높은 거, 2등으로 높은 거, 그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았기 때문에 3등의 이제 점수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값에 이제 해당하면 우리가 이제 참일 때 뭐라고 출력해라? 입상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리고 거짓일 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뭘 출력해라?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세 번째로 큰 점수를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라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우리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우리 세 번째로 큰 값이 우리 91이래요. 우리 제일 큰 게, 첫 번째로 큰 게 96이죠. 두 번째로 큰 게 92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점수가 우리 91이 맞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큰 점수가 이제 91이다.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해 놓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결과를 표시할 건데, 우리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범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지라고 쓴 거는 제가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if 시작하자고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라지 값보다 이제 크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해서 여기다 이제 크거나 같다 라지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점수가 라지 값보다 크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이 이제 해당하겠죠. 그리고 같다라는 요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세 번째로 큰 값이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높은 거 그 세 명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세 명일 때는 우리 입상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그 뒤에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if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쓴 게 전부 다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입상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쌍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빈 공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우리 1등, 2등, 3등의 점수에 대해서만 우리 입상이라고 출력이 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이 다 출력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라지 값보다 크거나 같냐? 크다라는 얘기는 점수 1, 2등의 점수를 얘기하고 같다라는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등 점수까지요. 3등 점수까지는 이제 입상이라고 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강의 신청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초과 강의명이 있대요. 초과 강의명이 요 앞에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강의 기호를 표시하시오. 강의 기호를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곳에다가 우리가 강의 기호라는 것을 구할 때는 초과 강의명 그 뒤에 네 글자를 뺀 나머지가 강의 기호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언더바 웹이다. 언더바 웹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를 뺀 거, 이 글자, 이 뒤에서 네 글자를 뺀 나머지를 이 강의 기호에다가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칸에서는 ASP 가로 열고 공개 가로 닫고 요만큼 이제 꺼내 와야 되겠죠. 요거 이제 글자 수가 총 7글자예요. 해서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7개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칸에서는 JSP 가로 열고 재수강 가로 닫고 요만큼 이제 꺼내 와야 돼요. 그러면 그 글자 수가 총 8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CGI 가로 열고 교양 가로 닫고 요만큼 이제 꺼내 와야 됩니다. 그 글자 수가 총 7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NSAPI 가로 열고 교양 가로 닫고 요만큼 이제 꺼내 와야 돼요. 요 글자 수가 총 이제 9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이제 ISAPI 가로 열고 교양 가로 닫고 요만큼 이제 꺼내 와야 되는데 그 글자 수가 또 9글자짜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PHP 가로 열고 재수강 가로 닫고 요만큼 이제 꺼내 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글자 수가 총 이제 8글자가 되겠죠. 해서 어떤 칸은 이제 7글자 왼쪽에서 7개를 가지고 오면 되고 어떤 칸은 8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어떤 칸에서는 이제 9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7글자, 8글자, 9글자 그렇게 이제 꺼내 와라. 이런 이제 숫자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len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전체 글자 수를 싹 이제 세 줘요. 세 주게 되면 이제 각각 글자 수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빼기 웹이다, 빼기 ASP다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거를 싹 다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len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글자 수를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전체 글자 수를 구할 때 지금처럼 len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11글자짜리래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12글자짜리도 있고 13글자짜리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죠. 여기서 무조건 이제 뒤에 있는 거 4글자를 빼주면 그게 이제 강의 기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렌으로 구한 거 여기서 이제 빼기 4를 해주는 겁니다. 빼기 4를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이다 8이다 7이다 9다 9다 8이다고 왼쪽에서 이제 몇 개 꺼내 와야 되는지 그 개수가 이제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가 강의명에서 왼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컨트롤 V요. 내가 방금 여기서 계산한 그 개수만큼 왼쪽에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강의기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체육엔드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초가 강의명에서 뒤에서 네 글자를 뺀 나머지 글자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A의 26번 셀에 우리 초가 강의명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 셀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몇 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이렇게 해서 구해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렌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초가 강의명이 전체 몇 글자인지 그걸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는 초가 강의명에서 무조건 뒤에 네 글자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빼기 4를 해서 우리가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몇 글자를 꺼내 와야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해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계산 작업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는 전부 다 한 칸을 계산해 놓고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서 전부 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계산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함수가 익숙하지 않다. 모의고사 1에서부터 지금 5회까지 풀고 이제 6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함수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체육엔드를 하지 말고 한 칸 한 칸 직접 식을 다 입력을 해서 함수를 여러 번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함수가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듯이 한 칸을 이렇게 계산해 놓고 체육엔드에서 우리가 계산을 쭉쭉쭉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함수가 익숙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한 칸 한 칸 전부 다 직접 식을 다 입력을 하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6번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아직까지 함수 형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함수 형식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함수 문제를 풀 때마다 교재를 보고 정답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거는 함수 문제를 공부한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자 연습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함수 형식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된다, 함수 형식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먼저 외울 거 외우고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